김조한 이웰 다인 칼럼, 외국 간병인 유치 29. 간병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고가 이어진 가운데 더 이상 일가족이 감당하기엔 사회 구조적으로 역부족이다. 최근에 뇌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패드 조각을 삽입하는 간병인이 구속된 상태에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예전에 요양보호사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자신은 절대로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여러 명을 간병하다 보면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도 못할 뿐더러 갈아주자마자 환자가 또 기저귀를 갈 상황을 만들어져도 순번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환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환자이다. 간병을 할 수 있는 며느리딸 또는 노노케어가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들의 힘든 여건을 차지하고 단순하게 케어 자체가 가능하기에 하는 말이다. 가족이라는 의무감으로 해야만 하는 경우이지만 불행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비용 부담, 간병으로 인한 부부 갈등, 공부하는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담감, 간병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부 가족 때문에 갈등의 꼴은 점점 깊어질 수 있다. 현재 당장 간병인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도 가족 내에서 누가 간병을 지원 가능할 것인지 의견 교환은 가능하겠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 요양병원, 요양원 등이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해봐야 하고 특히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더욱 난처해진다. 제가 간병을 정부에 신청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최우선적일 것이다. 하지만 당장은 되지 않는다. 전화 한 통화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도움을 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재가 요양이 가능한 자격이 주어지는지 살피고 검증하고 논의 끝에 지원이 결정되면 비로소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은 간병인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있다. 간병인을 보내주는 상품과 환자 가족이나 병원에서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여 이용한 금액에 준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간병보험은 가입 연령대가 한정되어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추천한다. 형편에 따라 요양시설을 선택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급 대상 가족의 입장으로 보면 비용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다. 요양병원을 장기간 이용하기엔 부담이 있다. 핵가족화 시대에서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위기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유가 매우 많은 것도 사실이다. 외국에서 간병 인력을 유치하여 국내 부족한 간병인 수급을 조절하고자 하는 기사를 접할 수 있다. 현재도 중국 동포가 쉽게 간병 인력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문제점이 많이 있다. 워낙 인력의 부족 현장이 있다 보니 제대로 교육을 받거나 실습을 마친 상태에서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다. 협회에 등록하여 일정 교육만 수료하면 곧바로 취업이 되는 무자격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점을 우춘수는 논문에서 지적하였다. 간병사와 요양보호사가 하는 업무는 사실상 동일하다. 인력 공급에 앞서서 근로조건, 저임금,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먼저 다루어 간병 돌봄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 만족할 만한 제도적인 준비를 마친 다음에 외국인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어르신들의 정서도 어느 정도는 다룰 수가 있어야 한다. 단순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돌봄도 다룰 수 있는 외국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해본다. 그들도 간병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한국에 왔지만 간병인 도움을 받을 시기도 반드시 올 것이다. 한국에서 받을 것인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간병을 받을 것인가? 어려운 문제가 남게 된다. 외국에 영주하는 노인이 치매로 간병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언어적인 장벽과 의료시설 환경은 낯설고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귀국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 낭패다. 웰 다잉문화연구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